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평범한 어르신들의 통장이 한순간에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통장인데 오늘 아침에 은행 가보니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월급도 못 받고 카드값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고요. 심지어 본인 돈인데도 한 푼도 못 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어제 부산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은행 일도 잘 안 하고 조심하는데 갑자기 통장이 막혀서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요즘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 재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들이 선량한 어르신들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만 하면 통장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통장 입출금 중단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통장이 막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캄보디아 사기단 이야기, 보이스피싱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들이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통장 얼리기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통장 쓰고 계시는데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만으로 통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 그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돼서 바로 거래가 중단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입금 150만 원 이렇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죠. 내가 돈 받을 일이 없는데? 하시면서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나는 받을 돈이 없는데 라고 직원한테 물어보셨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 돈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 통장이 막히느냐 하시면서 항의하셨지만 은행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 후로 김영수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통장을 못 쓰셨습니다. 연금도 받을 수 없고 병원비도 못 내시고 전기세, 수도세, 자동이체가 전부 끊겨서 연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용등급까지 떨어지고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통장 얼리기를 일부 악질 사기범들이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돈만 주면 원하는 사람 통장을 막아주겠다는 협박 대행까지 등장했어요. 누군가 나를 악의적으로 신고만 해도 나의 모든 금융거래가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곳 쓰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은행은 직접 찾아갈 지점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도 기다리세요라는 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토스뱅크에서 식당 매출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막혔습니다. 한 달 넘게 장사를 해도 매출금을 못 빼고 식자재 값도 못 내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뻔했다고 하세요. 연체가 계속 쌓이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급한 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고가 접수되면 내가 쓰는 그 통장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까지 전부 자동으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통장이 막혔다고 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통장까지 전부 다 동시에 정지됩니다. 이게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은행은 의심되는 계좌가 신고되면 무조건 즉시 정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 신고가 정식으로 서면 접수되면 지급 정지는 몇 달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억울해도 본인이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내 돈을 내 손으로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한번 움직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즉시 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께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됐는데 할아버지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시면서 바로 그날 은행에 가셔서 신고하셨어요. 잘못 들어온 돈 같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보니 정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미리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통장이 보호됐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입니다 라고 분류가 된 거예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 같다고 먼저 알리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낯선 이름으로 10원 같은 소액이 들어왔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말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김철수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10원이 입금됐어요. 할머니는 뭐야 10원? 별것도 아니네 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1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통장이 얼어붙었어요. 알고 보니 그 10원이 통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입금이었던 겁니다. 사기범들이 쓸 수 있는 통장인지 확인하고 큰 돈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입금이 되면 바로 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온라인이나 단톡방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많이 하시잖아요. 동창회 모임, 교회 성당 단톡방, 이런 데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말 들으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광주에 사시는 한정자 할머니께서 교회 단톡방에 계좌번호를 올리셨어요. 헌금을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할머니 계좌번호를 빼내서 악용한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정보로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계좌번호를 공개적인 곳에 올리지 마세요. 네 번째, 만약에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에 사시는 정만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혔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바로 세 곳에 동시에 연락하셨습니다. 첫째, 통장이 있는 은행 고객센터. 둘째, 관할 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 셋째,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1332번. 할아버지는 이 세 곳에 모두 나는 무고하다,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본인 통장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통장을 쓰는지 정리한 메모까지 다 제출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2주 만에 통장이 풀렸습니다. 보통은 3개월씩 걸리는데 말이죠. 무고함을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최근 6개월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 앱에서 캡처한 정상 거래 화면들.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박태준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하게 대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통장을 2개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연금이나 월급 같은 큰 돈이 들어오는 주 통장,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 쇼핑이나 작은 송금할 때 쓰는 보조 통장.
이렇게 나누시니까 혹시 보조 통장에 문제가 생겨도 주 통장은 안전하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은행 앱을 켜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오늘 들어온 돈, 나간 돈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에게 통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옥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엄마 통장에서 이상한 일 생기면 너한테 바로 전화할게 하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상한 입금이 있었을 때 아들이 바로 은행 가서 처리해줬다고 해요. 일곱 번째, 절대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새 통장으로 돈을 옮기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계좌 확인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경찰입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세요. 이런 전화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이나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그냥 바로 전화 끊으시고 직접 은행 지점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여덟 번째,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통장이 막혔을 때 당장 급한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최대 143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막혀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정을 설명하시면 대부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요즘은 한 번의 잘못된 입금,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통장이 완전히 막히는 세상입니다. 내 통장이 언제 어떤 이유로 묶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금융생활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모두 끊기면서 연체가 시작됩니다. 연체가 쌓이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도 막히며 결국 일상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개인에게도 심각한 피해지만 현금이 돌아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인터넷은행 쓰시는 어르신, 자영업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통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 몰라서 당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평생 모은 그 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어르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